마저 합시다. 자, 질문. 자, 중력이 뭐라고? 누가? 질량을 가진 물체가 서로를 뭐하는 힘? 끌어당기는 힘. 그래서 지구도 질량이 있고 지구 주변 물체도 질량이 있으니까 서로를 끌어당긴다. 근데 이 힘의 크기는 만류인력 상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힘이 센 겁니다. 자,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에게 작용을 하게 돼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겠지만 그 중에 뭘 좀 중점적으로 봅니다. 수평으로 물체를 던졌을 때, 수평으로 물체를 던졌을 때 어떤 운동을 하냐.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던지면 당연히 뭐 이렇게 떨어지겠죠. 근데 이 떨어지는 물체의 운동을 연직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분류해서 얘기를 해보자. 연직 방향으로는 얘가 이런 식의 운동을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연직 방향으로는 얘가 떨어지는 동안 힘을 당연히 받아요. 무슨 힘을 받아요? 얘가 떨어지는 동안 무슨 힘을 받아? 얘가 무슨 힘을 받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중력을 받아서. 그럼 이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를 만약에 물어본다. 그지?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물체의 질량이 소문자 m이라면 얘가 받는 중력의 크기, 다른 말로는 무게라고 합니다. 그죠? 물체가 떨어지면서 받는 중력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상수로 나타내며 더 중요한 건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 그 중력의 크기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렇잖아요. 무게라니까, 무게. 떨어지는 동안 무게가 변해요? 네, 안 변해요. 즉, 연직 방향으로 이 물체는 일정한 크기의 힘을 계속 받는 거야. 어느 방향으로? 연직 아래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계속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연직 방향으로 무슨 운동을 하냐?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하니까 일정하게 빨라지는 운동을 한다. 일정하게 속력이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 1초에 얼마씩? 그렇지. 1초에 9.8씩. 그지? 1초에 9.8m/s씩 빨라지는 운동을 하는 거야. 우리는 이걸 다르게는 뭐라고도 부른다? 등 가속도 운동이다 라고도 부르고 자유낙하를 해요 라고도 부른다. 자, 그런데 수평 방향으로는 어떤 운동을 합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공이 여기다가 일로 간 거거든요. 그죠? 수평 방향으로는 공 간격이 일정하네. 아, 속력이 일정한 거야. 증가하지 않았어. 감소하지도 않았어. 그냥 일정해. 그 말은 왜 일정할까? 왜? 얘가 떨어지면서 수평 방향, 연직 방향으로는 힘을 받았지만 수평 방향으로는 힘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0이다. 힘이 0이니까 안 빨라지는 거야. 빨라지지도 않아. 느려지지도 않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야. 우리 그래서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한다. 즉 가속도가 0이다. 그지? 아무 변화가 없다니. 속도에 변화가 없다니. 빨라지지 않아요. 느려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속도가 0이다. 우린 이런 운동을 뭐라고 불러요? 등속도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이런 식의 운동을 한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만 알고 지나가면, 이렇게만 알아도 문제가 풀리면 좋겠지만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 내가 여기서 물체를 얼마로 던졌어? 20m/s로 던졌단 말이야. 그랬는데 여기가 몇 미터 높이에서 내가 지금 집어 던졌냐면
19.6m에서 던졌대. 그래놓고 질문을 뭐라고 하냐. 그래서 내가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야? 그치? 지면, 이렇게 한글 수가 지면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볼 거고. 또 하나는 결국 여기 출발한 데부터 떨어진 데까지 수평거리가 얼마야? 이걸 물어볼 거야. 그러면 지면 도달 시간이라 함은 결국 떨어지는 거니까. 그지?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을 물었으니 요걸로 생각하고 하냐? 요걸로 생각하고 하냐? 떨어진다라는 건 연직운동이니까 연직운동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지면에 도달한다. 연직운동에서는 보시다시피 시간에 따라 속력, 속도 그래프를 우리가 어떻게 그리라 했냐. 처음에 정지였고요.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한대요. 대신 이 기울기, 즉 가속도는 항상 얼마입니다? 9.8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X초가 걸렸다면, 몇 초 걸렸는지 모르니까 X초가 걸렸다면 X초가 됐을 때 속도는 얼마여야 되는 거야? 9.8X여야 하는 거야. 1초에 9.8씩 빨라진다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인 바로 낙하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낙하거리는 이 그래프에서 어딜 말하는 거야? 여기 면적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면적이 19.6이 되도록 X를 찾으라 이거지.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가로 세로 여야 되고 그게 19.6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거 풀이하면요. X제곱은 그냥 살려두시고요. 이 19.6을 이렇게 할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2로 나뉘어져서 2 곱하기 2가 X제곱이니까 X는 2초란 말이야. 그래서 2초 만에 떨어졌구나 하는 거야. 그래서 지면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2초구나.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수평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즉 얼마나 멀리 가서 떨어졌습니까? 이걸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수평 방향의 움직임은 뭘로 할 거냐? 수평 방향 움직임 이거란 말이지. 그지? 수평 방향은 무슨 운동을 합니다? 등속도 운동을 한다며.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속도가 일정해요. 얼마로? 처음에 내가 수평으로 던진 20으로. 근데 질문은 2초 동안 가서 얼마나 멀리 갔니? 를 알고 싶은 거잖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래프의 면적. 대신 아까 구한 그 2초를 여기서 쓰는 거지. 그래서 총 몇 미터를 가서 떨어졌습니다. 40m를 가서. 그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숫자로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르게는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내가 H에서 던졌다? 그랬더니 얘가 떨어지는데 몇 초가 걸렸게? 2초, 3초가 걸렸대. 떨어지는데 3초가 걸렸대. 그랬는데 내가 만약에 이 높이를 4배 높은 데서 던졌어. 그럼 몇 초 걸리게? 라고 물어보는 거야. 4배 높은 데서 걸리면 몇 초 걸리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아까 요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과 낙하 거리에 관련된 식을 보시면, 그죠?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과 낙하 거리 식을 보시면 2분의 1, 9.8 걸린 시간의 제곱이죠. 이거 결국 X가. 그지? 그리고 낙하 높이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H만큼 했을 땐 여기가 3이었단 얘기야. 그지? 여기가 H만큼 던졌을 때 3초 만에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를 4H로 바꿨어. 몇 배가 되면? 4배가 되면 여기 X가 몇 배가 돼야 돼? 2배 돼야지. 제곱배잖아. 비례하잖아. 제곱의 비례. 이거는 다 상수니까 비교할 필요 없는 값이고, 내가 X가 3초일 때 얘가 H였잖아. 그죠? 그럼 3의 제곱이 H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몇 배 되면? 2배, 4배가 되면 얘도 통째로 몇 배가 돼야 되는 거야? 4배가 되는 거지. 통째로. 제곱이 4배가 돼야 되는 거야. 그 말은 요 안에 숫자는 몇 배만 되면 됩니다? 2배만 되면 되죠. 그죠? 요거 하면은 잠깐만요.
잠깐만. 1대4. 그러니까, 4배. 나 2로 할 걸. 미안해. 그냥 4로 할까? 자. 그럼 요게 몇 배 되니까? 4배 되면 제곱이 4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 얘가 3의 제곱이 얼마야? 9. 9가 4배 되면 얼마야? 36이잖아. 그지? 그 36 뭐의 제곱이야? 그치. 그지? 그럼 요 소가 아는 몇 배만 되면 돼? 2배면 되면 돼. 요게 4배 증가할 때 요 시간은 몇 배 증가하면 돼? 2배 증가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3초 걸렸어. 높이가 4배가 되면 시간은 몇 배 되면 돼? 2배 되면 돼. 왜? 제곱에 비례하니까. 얘가 이거의 제곱이 얘랑 비례해야지. 얘가 2배 증가했어? 그러면 제곱배 증가하는 거야. 왜? 시간과 높이는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물어봐도 과연 답이 가능하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121페이지 1, 2, 3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해봐요, 한번. 안 됐어? 됐어요. 1번. 중력은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으로 지구의 역학 시스템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경우 중력이 이제 떨어지는 방향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2번. 수평으로, 그러니까 이거 말하는 거죠. 수평으로 물체를 던졌어.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슨 운동을 한다? 등속도 운동을 한다. 그죠? 그냥 등속 운동해도 돼요. 그리고 연직 방향으로는 힘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죠? 일정하게 받는단 말이야. 이 힘이 뭐야? 연직 방향으로 받는 힘을 뭐라 그러는 거 우리가 중력이라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중력이라는 힘을 받아서 운동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얘는 무슨 운동을 하게 된다?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셔도 되고 자유낙하라고 해도 좋습니다. 다음 3번. 중력이 일정하게 작용을 하면, 그죠? 지금 여기 자유낙하는 그냥 떨어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이렇게 던졌어. 그지? 그리고 세 번째는 달의 공전이잖아? 달이 지구 주위를 달이 돌아. 그지? 뭐가 됐든 지구와 달 중력. 수평으로 던진 물체도 중력.
자유낙하도 중력. 그죠? 중력은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가능하다 모두. 이 중에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은 거. 자, 하얀 화살표가 운동 방향이고 빨간 화살표가 힘의 방향이거든요. 물체를 수평으로 던지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지는 않아요. 자, 얘도 얘는 아니네. 얘는 그냥 이렇게 손을 탁 놔서 떨어뜨리는 경우, 자유낙하의 경우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똑같네요. 그죠? 그리고 얘는 원운동이라는 건 원의 접선 방향이 운동 방향이야. 그럼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뭐하다? 이건 수직한 거예요. 수직. 우리가 흔히 얘는 수직, 얘는 비스듬, 얘는 나란 이렇게 말하거든. 그래서 자유낙하는 운동 방향, 힘의 방향이 나란하면서 같은 거고,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비스듬한 거고, 여기는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힘을 이렇게 받잖아. 그치?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힘을 이렇게 받잖아. 비스듬한 거고, 원운동은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뭐한 거다? 수직한 거다. 따라서 2번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은 건 자유낙하 가 하셔야 되고, 원의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건 원운동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 그래서 다 이렇게 체킹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놈이나 저놈이나 요놈이나 다 무슨 힘을 받는 거다? 그렇지, 중력을 받고 있는 거다. 그래서 다음에 탐구 A라는 게 나오는데요. 탐구 A가요, 너네 수행평가를 이걸로 많이 봐. 이걸로 수행평가를 많이 봐요. 그래서 탐구 A가 보시면 구슬 2개를 이제 말 그대로 던져서 운동을 보는 거야. 근데 하나의 구슬은 수평으로 던지고요, 하나의 구슬은 그냥 연직 아래로 던져요. 그러니까 던지면 안 돼. 자유낙하. 그래서 한 놈은 이렇게 던져지고 한 놈은 그럼 여기 톡 떨어뜨려지는 거야. 그래서 A는 자유낙하를 시키려고 한 거고요, B는 수평으로 던진 물체야. 수평. 대신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출발을 하는 거예요.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출발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랬더니 이 공들의 움직임을 보면 당연히 A는 그냥 이렇게 떨어지겠죠. B는 이렇게 포물선 운동할 거란 말이야. 근데 봐봐라. 자, A라는 공의 움직임을 이렇게 봤더니 이런 식으로 떨어지더래. A라는 공을 같은 시간 간격으로 찰칵 사진을 찍었더니 1초, 2초, 3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한 거지. 그지? 점점점 1초, 매초 늘어나는 길이가 멀어졌으니까. 근데 똑같이 운동을 시키면서 B를 봤어. B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B는 여기 더 가야 되나? 여기 뭐 이렇게 운동을 하더라는 거야. 그러고서 살펴봤더니 연직 방향으로는 같은 위치에 있어요. 계속. 연직 방향으로는. 무슨 말이냐? A는 그냥 자유낙하잖아. 근데 우리 배웠다시피 수평으로 물체를 던져도 결국 떨어지는, 즉 연직 방향으로는 뭐와 같은 운동을 합니다 라고 배웠으니까 자유낙하와 똑같은 운동을 한다고 배웠잖아. 그래서 자유낙하랑 수평으로 던지는 물체를 동시에 출발을 시키면 뭐 하는 거야? 볼래? 자유낙하 운동하는 A는 자유낙하 운동을 해. 그지? 근데 B는 그거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 B는 연직 방향으로는 어떤 운동을 하고 수평 방향으로는 어떤 운동을 하냐. 자유낙하는 그냥 어떤 운동이야? 시간이 지나면서 속도가 자꾸 뭐하는 운동? 빨라지는 운동이야. 대신 항상 출발이 정지다잉. 1초에 얼마씩 빨라진다고? 9.8씩 빨라지는 운동을 해. 그리고 연직 방향으로, B라는 물체는 연직 방향으로 누구와 똑같은 운동을 하라 그랬어. 내가 자유낙하랑 똑같은 운동을 하라 그랬어. 얘가 기울기가 얼마야? 9.8이거든. 얘도 기울기는 얼마야? 9.8이야.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는 어떤 운동을 한다 그랬어?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없어. 얘 중력이라는 힘을 어디로 받아서 운동하는 거니까? 연직 아래로.
연직 아래로, 연직 아래로, 연직 아래로, 연직 아래로, 연직 아래로, 연직 아래로. 그래서 B의 경우는 연직 아래로는 힘을 받는 거지만 수평 방향으로는 힘을 안 받는 꼴이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을 한다? 등속 운동을 하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모양새를 보아하니 결국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연직 운동과 그냥 자연낙하가 동일한 운동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는 거냐? 같은 높이에서 출발을 하셨잖아요, A와 B가. 그러므로 수평으로 집어 던지든 자연낙하를 시키든 출발 높이가 같으면 지면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하다? 같다. A와 B가 같습니다. A가 여기 이렇게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이나 B가 이렇게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뭐하다? 똑같다. 왜? 같은 높이에서 출발하셨으니까. 근데 내가 이 B라는 애를 만약에 A는 이렇게 떨구면서 B는 이렇게 던지면 안 돼요. 이렇게 던지면 안 되고 반드시 수평 방향으로 움직여줘야 돼. 그러면 같은 높이에서 출발을 하면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이랑 A가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이랑 B가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이 똑같은 거야. 왜냐면 A의 운동이 B의 연직 방향 운동과 똑같거든. 근데 지면 도달 시간이라는 건 여기서 얼마의 속력으로 던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다? 높이가 중요한 거라 그랬어. 그래서 결국 A와 B는 지면 도달 시간이 같음을 실험으로 증명하는 거야. 그 실험이 뭐에 많이 나와? 너네 수행평가로 많이 나와요. 이거 다 일일이 계산하라 그래. 거기 지금 표 보이지? 표. 예를 들어 자유낙하하는 쇠구슬 A. 얘가 0.1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었대. 그럼 처음 0에서 0.1초 사이는 구간거리가 얼마야? 이거 몇 눈금 갔어? 그림 봐봐. 몇 칸 갔어요? 첫 번째 공과 공 사이. 한 칸 가요, 한 칸. 작은 눈금 한 칸. 맞아요? 얘가 눈금 보면 여기서 그 다음 공이 여기야. 요거 한 칸 갔어, 한 칸. 공의 중심에서 중심 하시면 돼. 공의 중심에서 중심. 그 다음에 그 다음 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이야? 작은 눈금으로. 세 칸이지. 세 칸이지. 중심에서 중심이니까. 그죠? 공의 중심에서 중심이 세 칸입니다. 이거 봐야 돼. 너 이거 수행평가 반드시 나온다니까. 그래서 그 작은 눈금 한 칸이 0.05야.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구간은 0.1초 동안 0.05m 가는 거야. 그 두 번째 구간이 여기 두 번째 0.1초에서 0.2초 사이. 여기는 세 칸 갔어요. 세 칸. 그랬으니까 또 0.1초 동안 대신 0.15m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구간거리 다 줘요. 그런데 그 거리가 누구랑 똑같다고? B랑 똑같다고. 눈금 보시면. B도 첫 번째 구간은 한 칸. 그 다음 구간은 세 칸. 수평으로 물체를 던져도 연직 방향으로는 자연낙하랑 똑같은 운동을 하는구나. 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오차도 생기고 뭐 그렇긴 한데 저 표 다 만들어서 밑에 그래프까지 그리라 그래요. 너네는 이제 수행평가 학교에서 하는 거 알지? 그래서 이걸 다 그 자리에서 하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선 내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그냥 자연낙하랑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연직 방향의 움직임은 똑같아야 되는 거야. 오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아무튼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결과를 보니까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연직 운동과 자연낙하는 똑같아. 그러니 얘네 둘은 같은 높이에서 출발했다면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이 똑같아야 해요. 그죠? 이런 식의 설명을 할 줄 아셔야 되고. 하나만 더. A가 여기 도착했을 때 속력을 VA라고 할게요. B가 여기 도착했을 때 속력을 VB라고 하면 이 속력은 같은가요? 그건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는 이거밖에 없거든, 속력이. 근데 B는 연직 아래의 속력도 있는데 자연낙하를 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애초에 처음 출발할 때 수평 속력도 있었어. 그래서 이 둘의 합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제 B의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같지 않습니다. 대신 A의 속력과 B의 연직 속력이 같은가요? 그건 같은 게 맞죠.
연직 속력이 같은 건 맞아요. 하지만 B 자체의 속력이 같냐라고 물으면 그건 같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얘가 질량이 2M짜리고 M짜리야. A가 받는 힘과 B가 받는 힘의 크기가 같은가요? 안 같죠. A가 더 무거운데 A가 더 큰 힘을 받았어. 그래도 같은 높이에서 출발했으면 뭐하다고? 똑같이 떨어져야 되는 거야. 왜 질량의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 가속도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풀어보세요. 확인 문제. 근데 이렇게 네. 떨어지면 네. 운동 방향이 변해요? 그렇죠.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운동 방향이 안 변하려면 직선 운동을 해야 돼. 직선. 이렇게 직선 아니면 뭐 직선 아니면 직선 이렇게만 가야 되거든. 근데 얘는 어떻게 가? 구부러졌잖아 경로가. 그죠? 이 공이 이동하는 경로가 구부러져 있잖아요. 이러면 방향이 계속 변하는 운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유낙하는 운동 방향이 안 변하는 운동이지만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 변하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 네. 자, 1번.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같은가요? 왜 같아요? 안 같아요. 모르죠. 문제 봐야 돼요. 얘가요, 질량이 같은 쇠구슬인가요? 그러면 같은 거 맞죠? 그죠? 근데 지문에 뭐라 그랬어? 동일한 쇠구슬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질량이 같으니까 힘이 같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해야 돼. 질량, 힘에 대한 질문을 하면 아, 질량이 같은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예요, 5. 중력의 크기는 같습니다. 중력의 크기라는 걸 다른 말로 무게라고 하는 거고 무게는 질량이 같으면 같아야 돼, 지구에서는. 2번, 운동하는 동안 A와 B의 연직 방향의 가속도는 같습니까? 네, 9.8로 같죠. 3번, B를 만약에 더 세게 발사를 했다. 여기서 세게 발사를 했다는 건 빠르게 던졌다는 얘기죠. 그래도 높이가 같으면 바닥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뭐하다? 똑같다. 그래서 X. A, B 모두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 운동을 하나요? A만. 그죠? 그래서 X. 2번. 자, 요렇게 운동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요. A는 자유낙하를 해요. 자만 슉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떨어지고. B는 자가 밀어냈으니까 수평으로 던진 물체처럼 운동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실험이 요거 만드는 거야. 한 놈은 자유낙하 시키고 한 놈은 던진 걸로 운동하도록. 대신 동시에 출발하게.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아, A는 자유낙하고 B는 수평으로 던진 상태구나. 그래서 A는 속력과 방향이 일정한 운동을 하나요? 방향이 일정한 건 맞는데 속력이 일정하진 않잖아요. 속력 빨라지지 않아요, A는? 그죠? 자유낙하니까 속력이 빨라지면서 운동 방향이 일정한 운동을 하지. 니은 B는 속력은 변하지만 방향이 일정한 운동을 하나요?
아니요, 이건 계속 다 변해요, 다. 빨라지기도 하면서 방향도 변하면서. 디귿, A, B는 결국 같은 높이에서 출발하셨으니까 바닥에 동시에 도착합니까? 네. 그래서 디귿 2번. 3번, 자유낙하하는 물체를 보여주셨네요. 선생님 맨날 그리던 이거예요. 요거. 근데 여기 볼까? 중력 가속도를 얼마로 하래요? 네, 그 얘기는 9.8이 아니고 뭘로 하래요? G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억,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나요? 자유낙하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인가요? 네, 동그라미. 그래서 자유낙하의 경우 그래프의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그치, G. 9.8로 하고 싶었는데 얘는 G라 하라니까. 다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커집니까? 힘의 크기가 일정. 그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구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 어려운 거 나도 아는데 문제는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필기해드린 거 꼭 집에 가서 다시 하시면서 혹시나 어려우면 선생님 이거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다시 보더라도 그죠? 꼭 숙지하셔서 문제가 지금 몇 개 안 되잖아요? 이 몇 개 안 되는 문제를 꼼꼼하게 풀어보신 후에 다음 주에 와서 안 풀리는 걸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뒤에 시험 대비 교재도 강상 세트로 여기 뒤에도 몇 개 안 돼요. 문제 자체는. 한 7문제밖에 안 되네. 그래서 꼼꼼하게 그죠? 꼼꼼하게 꼭 풀고 정리해서 잘 모르겠는 거 체크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